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전화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채널 번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나가고 있는 채널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 유튜브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매일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와 또 적극적으로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또 시장 하락을 딛고 오늘 시장이 또 반갑게도 빨간불을 그러니까요. 켜줬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해결사 4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좌의정에는 최진우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희 매니저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을 또 상승을 이끌어줬던 주인공 네. 외국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외국인이 다행히 이제 반도체 대장주를 좀 담아주면서 반도체 섹터에 좀 훈풍을 불어준 것 같은데 뭐 이제는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지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반도체가 좀 다시 살아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담아봐야 될지 대장주를 담아야 될지 중소형주를 담아야 될지 어느 쪽을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담을 만한 중소형주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좀 중소형주 종목들 위주로 담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나는 진짜 중장기적으로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간다고 하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통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왔고 잠정 실적 좋게 나왔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또 적자폭을 줄여서 실적이 나올 거라는 이런 기대감도 굉장히 강하게 실린 지금 경우거든요. 네. 거기에 또 AI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대감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좀 반도체 업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메모리 감산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 섹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이제 사이클이 좀 변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괜찮은 모습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SK 하이닉스가 중국 쪽 법인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일단 미국의 이런 이제 좀 장비에 대한 부분들 유예 조치가 또 계속 또 무기한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완전히 다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소식도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반도체 섹터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를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네. 이제는 좀 봐야 할 섹터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한 분의 의견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신일섭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장주랑 중소형주가 있다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실 건지 반도체 이제는 좀 사이클이 돌아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미 날아간 종목들은 엄청나게 날아갔죠. 지금 그 강약을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1등주를 하는 게 정석인데 네. 1등주가 이격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부담스러우면은 1등주와 후발주를 같이 가져가도 되고 그냥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둘이 뭉실하면 뭔지를 모르니까 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있었을 때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세죠. 네. 왜냐면 지금 HBM 부서를 삼성전자는 없앴다가 잘 된다고 하니까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AMD부터 엔비디아를 따내긴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선점했어요, 이 시장을.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따졌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후발로 가져가는 전략도 좋겠죠. 셋업체는 이거 두 개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강했던 것들이 우리가 그 언론에서는 소부장 하지만 순서는 거꾸로 갑니다. 장비, 그 다음 부품, 그 다음 소재. 왜 그런지 아시겠죠? 공장을 처음에 이제 다시 밑바닥에서 만들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겠죠? 그 다음에 비싼 장비를 사서 들어와요. 근데 거기다 부품을 끼워요. 그 다음에 소재를 이제 쓰면서
생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가장 강했던 것이 소부장 중에는 장비고 네. 그 중에 더욱더 강했던 것이 후공정 장비죠. 대표주가 제일 1등주가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거기다가 원래 비전 플레이스먼트나 소우 같은 후공정 업체에 제공하는 장비나 부품을 납품을 했었는데 TC본더라는 HBM 쪽 장비가 워낙 강해서 강했죠. 한미반도체를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전공정 쪽 장비가 있죠. 우리가 전공정 쪽 장비 원래 4대 업체라고 하면 유진테크, 주성엔지니어링, 원익IPS, 테스인데 네. 지금 여기는 다 증착 장비예요. 근데 증착 장비보다는 지금 어디로 갔냐면은 그 더 전에 이온 주입을 한 다음에 뒤틀렸을 때 그거 잡는 거 어닐링 쪽으로 갔어요. 지금 아까 전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비교해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고 했죠. 네. 그럼 SK 하이닉스 1등 라인을 타고 싶으신 분은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DIT예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택하시는 분은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예요. 레이저 어닐링에서는. 그럼 어닐링 중에 고압 수소 어닐링이 또 있거든요. 여기는 EST랑 그 다음에 HPSP 요거예요. 어쨌든 어닐링은 전공정 쪽인데 굉장히 강력한 지금 아예 시대를 바꾸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어떤 그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이제 한미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장비는 아까 어닐링 쪽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부품 소재인데 오늘 좀 움직이긴 했어요. 소재까지. 일단 부품은 포커스 링에서 월덱스, TCK, 그리고 원익 뭐야? 까먹었어요. 원익 QNC. 감사합니다. 원익 QNC,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이렇게 포커스 링을, 웨이퍼를 껴서 링을 고정시켜주는 애들, 소모품이죠. 그 다음에 소재도 오늘 움직였어요. 소재는 뭐냐면 이제 가스 쏘고 용액 같은 거, 액체 같은 겁니다. 한솔 케미칼이라던가 솔브레인. 지금 차트 보시면 가장 뒤쳐져 있죠. 네.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장 뒤쳐져 있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을 해도 좋은데 끝에 가 있다가 오르는 폭이 덜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마음이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도 섞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부장을 알아서 잘 섞으세요. U라인, 강라인 우리 하잖아요. 그것처럼 강라인, U라인처럼 SK 하이닉스 라인을 타냐, 삼성전자 라인을 타냐, 아니면 다 섞느냐. 근데 이게 이 자금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투입을 못하니까 알아서 강약 조절해가지고 잘 하시고 여기서 아예 넘어서서 업태별로 보자면은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굉장히 키워가지고 TSMC랑 맞짱을 뜨려고 하니까 거기서 팹리스랑 뒤에 있는 오사트를 끌고 나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뒤늦게 움직였던 오사트 쪽 제일 강했던 게 테크윙. 그 다음에 팹리스 쪽에서는 요즘에 팹리스 쪽에서는 텔레칩스나 칩스비 엔비디어 같이 전장 쪽 팹리스가 강하게 움직여요. 네. 아니면 칩리스, 가교 역할을 하는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굉장히 강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대만의 생태계처럼 팹리스 오사트를 같이 끌고 나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키워주겠죠. 그래서 팹리스 오사트 쪽을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태별로 나눴을 때 그리고 이제 소부장으로 공정별로 나눴을 때 이렇게 해서 좀 그 아주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랑 이격이 덜 벌어진 거랑 잘 믹스를 해서 가시면은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진 않는다. 뭐 물론 여기서 종목을 하나를 진짜 올인을 해가지고 내가 그걸 다 찍어가지고 한 번에 한미반도체 같은 거를 수익을 내면은 제일 대박이겠죠. 근데 확실히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확률이 낮게 떨어지면은 그렇게 믹스해서 가져가면은 평균 수익률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런 핵심 종목들 네. 잘 선택을 하셔서 가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비, 부품, 네. 소재 순으로 순환매가 가는데 그 안에서 좀 믹스해서 가져가면 되겠다라고 그러니까요. 전략을 짜주셨어요. 네. 좀 두 분의 말 통해서 보면은 반도체 업황이 이제는 턴어라운드하고 살아날 거다라는 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포트폴리오 전략을 지금 시점에 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좀 네.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조금 짚어봤는데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중국에서 1대1로 정상 포럼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서서 뉴스에서도 나왔죠. 그러니까요. 뭐 시진핑 국가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만남이 이어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과연 우리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지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1대1로가 지금 벌써 10년째입니다. 네. 벌써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대1로 포럼에서 정상들이 만났던 거는 2017년도, 그리고 2019년도, 원래 이제 홀수년도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제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세 번째 지금 진행이 되겠는데, 사실 정상회담은 오늘 내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언론 포럼이라든지 대규모 포럼들이 벌써 12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10월 12일이 정확히 10년째 되는 해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데 특이한 거는 뭐 번영가 포럼에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40여 개국의 12일에도 이제 언론단체인들 보면은 거의 뭐 각국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거의 한 100분 이상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푸틴 대통령이 뭐 오늘 내일 이제 만나서 진행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뭐 북한이 뭐 5천 톤이니 얼마니 뭐 하면서 뭐 포탄을 뭐 지원했다는 이슈가 있어서 상당히 미국에서도 제재를 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이 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600일이 넘어갔는데 러시아가 이미 이번 금년도 6월 달에 휴전협정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그때 아쉽게도 바로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우리가 뺏겼던 땅을 회복을 해야 우리가 휴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연기가 됐었는데 중국이 이미 6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푸틴 대통령을 설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푸틴은 사실 이제 휴전하고 싶거든요. 너무 지금 600일 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포탄도 떨어졌지 쏠 게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북한에게 포탄이나 총알을 그죠 빌려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쟁 의지는 없는데 서로 이제 땅을 누가 더 뺏기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달이나 12월 달 안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조기 협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협정 관련된 이미 이제 벌써 올 초부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시고 중국 1대1로는 사실 견제를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제외한 미국 우방국들을 제외한 중국과 그리고 아시아 일부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들인데 거의 한 6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키포인트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선언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먼저 만약 종전되기 전에 주시해서 여러분 잘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최고조 상태에 있는 만큼 내일 이슈 뉴스 플로우들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서 좀 개별 종목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그러니까요. 있다고요? KG 스틸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네.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700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 속에 바로 시간을 거래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과연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처로 삼아봐도 될 만한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에서 KG 스틸이 배터리팩 신규 사업에 700원을 투자한다고 하는 공시가 좀 이슈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자기 자본금의 한 4%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비율은 전혀 아니거든요. 원래 KG 스틸 같은 경우가 내연 간판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91% 정도로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연 간판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력이 나와준다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신규 사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재료로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국 그 이후로 나와질 수 있는 부분들은 신규 고객사로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신규 고객사 확보까지는 이제 엄청난 시간들이 또 소비가 또 될 거고요. 이번에 좀 신규 사업에 대해서 투자 부분들을 늘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연결고리식으로 나오기도 다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밸류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를 봤을 때도 거의 적정 주가는 한 7,500원, 400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7,600원대면은 조금 고밸류에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뭐 바닥 부근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매출 비중은 이미 철강 쪽에 대한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성격은 여전히 좀 철강 쪽이 조금 더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KG 스틸 같은 경우가 고객사 확보한다게 되면 이제 KG 모빌리언스 쪽은 유력하게 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쪽으로도 고객사양의 매출 비중이
나와주는지는 시간의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시간에서 상한가를 달성을 했다고 하면은 내일 장 시작을 할 때 시가 라인을 만약에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날은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장기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 내일 장 초반부터 시가를 이탈을 하면서 회복을 못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단지 시간에서의 상승에 좀 그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주봉상에서 봐도 지금 뭐 대부분의 42평, 62평을 전부 다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5일선을 지금 계속해서 하향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개별 재료를 보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는 저는 가치 투자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비추천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